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수업 13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12개의 시간 강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3D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시작을 해서 그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 그리고 프린팅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일정한 부분의 어떤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이번 13번째 시간부터는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 기능들을 이제 반복해서 활용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 기능들을 대부분 다 활용을 하면서요. 간단하게 도장 형태의 결과물을 하나 모델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결과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잘 응용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번 시간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모델링 도구 활용, 도장 만들기란 주제를 가지고 1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진행하기 전에요. 지난번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 오늘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우스를 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활용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도형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도형의 어떤 위치를 바꿔보는 기능들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마우스의 4개의 기능 중에서요.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차원으로 돌려보는 기능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3차원으로 돌려보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돌려보는 기능 마우스 휠 버튼이죠. 휠 버튼을 돌리게 되면 줌인, 줌아웃입니다. 줌인, 줌아웃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중간에 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로 꾹 누르게 되면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화면 패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부터 마우스 잘 쓰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마우스를 쓰지 않고도 화면을 돌려본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마우스의 기능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무언가를 선택을 하거나, 무언가를 명령을 선택을 하거나, 어떤 쉐이프를 선택을 할 때는 여기 마우스 중에서 왼쪽 버튼 선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돌려볼 때, 만들어져 있는, 모델링 되어져 있는 쉐이프를 3차원으로 돌려볼 때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자체를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보고 싶으실 때는 마우스의 중간에 있는 휠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휠 버튼을 돌리게 되면 줌인, 줌아웃이 된다. 자, 일단 마우스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들어오게 되는 쉐이프들의 크기를 또는 위치를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모양을 변형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눈금자 도구라는 거였습니다. 이 눈금자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쉐이프에 해당하는 크기, 제가 임의로 X축, Y축, Z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X축, Y축, Z축에 해당하는 수치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치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 값들을 확인도 가능하지만,
이 수치 값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X축 값이 37mm 나와 있는데요. 이 37mm 값을 뭐 50mm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다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바꾸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 눈금자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X축하고 Y축에 있는 크기, 이 세이프의 크기를 바꿀 수거나 측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닥면에서 얘가 지금 떠서 있는지 아니면 바닥에 붙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위쪽으로 올린다거나 아래쪽으로 내린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런 작업들을 하실 때도 여기다 바로 수치를 입력을 해가지고 Z축의 값을 변화를 시켜서 위쪽으로 올리는 값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눈금자를 바닥면에 찍었을 때 그 시작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쪽 점이 되겠는데요. 이 시작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세이프가 가지고 있는 위치, 요점까지 거리를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세이프의 위치, 우리가 도면에 사용하게 되는 모델링 하게 되는 세이프의 위치, 그리고 그 세이프의 크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눈금자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화와 그룹 해제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화와 그룹 해제라는 기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세이프 한 개 이상의 세이프를 묶어서 한 개의 세이프로 만들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룹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룹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그룹화가 될 수가 있고 붙어 있는 것도 그룹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두 개 이상의 세이프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그룹화되어져 있는 명령을 세이프를 따로따로 분리하고 싶을 때, 따로따로 각자 나누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은 그룹 해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는 회색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룹화라는 대상이 만들어질 때, 즉 두 개 이상의 세이프가 선택이 되게 되면 여기에 보여지는 이 명령 아이콘 자체가 회색에서 짙은 검은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그룹화되어진 개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그룹 해제라는 아이콘이 다시 진하게 활성화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상이 되는 명령이 나왔을 때만 색깔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이 그룹화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세이프를 묶어주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 개의 세이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솔리드 컬러라고 얘기를 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입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세이프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성 창에 따라서 이 세이프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 형태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멍 형태로 만들시게 되면 구멍 형태로 만들어진 것과 그 다음에 솔리드 컬러로 만들어져 있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세이프 이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구멍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만큼에서 실제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래서 열쇠고리에 구멍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출력을 해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이 구멍의 크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게 되면 뭐 하트 모양의 구멍을 뚫는다든지 원통 모양의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는 작업도 해보셨고요. 그리고 이름을 이용을 해서 구멍 뚫는 작업들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룹화와 그룹 해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한 개 이상의 세이프를 이용을 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는 두 개 이상의 세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개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그 두 개 이상의 세이프가 붙었거나 겹치거나 해서 만들어지는 그룹화도 있을 수가 있지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룹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장 만드는 아주 간단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작업 진행하면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샘플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를 이동하는 방법, 세이프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선 키보드를 이용을 할 경우에 왼손은 가만히 쉰 상태에서 오른손의 손가락만을 이용을 해서 키보드의 방향키, 상하 좌우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거 두 개의 경우, 요거 두 개의 경우는 Y축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는 X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X축. 해서 X축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 양쪽 화살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Y축 움직이고 싶을 때는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를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움직이면은 실제로 움직여주는 공간은 바닥면에서만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움직이고 하는 곳이 Z축이다.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거죠.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 X축, Y축 관계없이 그냥 위쪽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키보드 컨트롤 키와 함께 이 Y축 버튼을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쪽하고 아래쪽을 누르시게 되면 위쪽하고 아래쪽을 누르시게 되면 Z축으로 이 세이프가 이동을 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세이프를 이동하는 방법에서 세이프의 위치 옮기는데 키보드를 이용해서 옮길 때 그냥 방향키만 사용을 하시게 되면 2차원적인 면에서 X축하고 Y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Y축 움직이는 키와 함께 컨트롤 키를 같이 쓰게 되면 Z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Y축 같이 이용하시게 되면 Z축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그냥 세이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를 그냥 움직여 보시게 되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X축하고 Y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면상으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평면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여기 꼭지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꽃갈 모양으로 생긴 까만 점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게 되면 이 까만 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클릭을 해서 움직여 보시게 되면 X축, Y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Z축으로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사용하셔가지고 클릭해서 움직여서 Z축을 움직였다가 바로 또 Y축을 움직였다가 Z축을 움직였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게 되면 뭐 대략적인 모양을 만드실 때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이고자 하실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키보드를 이용한 움직임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회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12회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 그 키보드를 움직이는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한 번 누를 때마다 움직이는 간격이 바로 그 그리드 간격이거든요. 그 그리드 간격의 스냅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우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물론 스냅핑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지만 약간 어떤 정밀한 움직임이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키보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약간 어떤 디테일한 부분의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키보드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대략 움직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마우스를 쓰셔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개체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과 그 다음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이용하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그리드, 스냅, 지난주에 말씀드린 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라는 기능과 복제라는 기능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C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거는 뭐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모델링 작업하고 계시는 팅크캐드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컨트롤 C를 사용하시는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할 수가 있고 일단 복사를 하시게 되면 템포럴 임의의 기억 장소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화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 V 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임의로 복사되어 있는 내용이 다시 뿌려지게 되죠. 다시 뿌려지게 되는데 컨트롤 C를 하셨다가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메모리에 들어갔다가 뿌려주게 되는 복사라는 기능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사라는 기능은 컨트롤 V를 할 때마다 이미 한번 컨트롤 C로 복사되어진 기능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컨트롤 V를 한 횟수만큼 해서 똑같은 개체가 똑같은 세이프가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그 나오는 위치가 원래 있는 세이프에서 약 한 반턴 정도만 원래 세이프에서 반턴 정도 옮겨진 상태에서 연속해서 그냥 옆으로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컨트롤 V 했을 경우는. 어쨌든 복사라는 기능은 지금 보신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횟수만큼 나오긴 나오는데 그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위치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약간의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제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듀플리케이트라는 기능인데요. 카피하고 비워라고 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듀플리케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복제라는 기능이고요. 이 복제라는 기능은 똑같은 개체를 똑같이 나타내준다, 똑같은 세이프를 만들어준다라는 건 똑같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똑같은 기능이 나오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 나오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키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움직여 보시게 되면 개체가 하나 더 똑같은 게 움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하셨을 때는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컨트롤 D는 하는 그 순간에 해당하는 개체가 일단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되는데 위치가 똑같은 상태에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나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 X축, Y축, Z축 이동하시게 되면 그 이동한 값까지도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됐던 X축, Y축, Z축의 값이 같이 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D를 계속해서 3회 정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은 간격의 같은 모양의 세이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게 되면 복사라는 기능은 똑같은 물체를 그냥 한 반턴 정도만 반턴 사이즈 옆으로만 옮겨서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주는 게 복사라는 기능이었고요. 복제라는 기능은 똑같은 물체를 나타나게 하면서 이동하는 위치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복제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사와 복제라는 기능 두 가지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사와 복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일단 뭐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위치를 같이 맞춰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정렬이라는 기능이었는데요. 이 정렬이라는 기능은 두 개 이상의 개체에 대해서 위치를 맞춰주는 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상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와 원통에서 이 두 개를 같은 위치를 맞추고 싶다라고 해서 두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정렬이라는 도구를 마우스로 딱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개의 점이 나옵니다. 한 개, 9개의 점을 제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단 제가 체크한 요 세 개는 Y축 쪽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또 앞에 보이시는 세 개는 X축 쪽 점이 되겠고 그 다음 위로 가게 되는 세 개의 점은 Z축 쪽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을 한쪽 끝이나 아니면 중간이나 반대쪽 끝이나 이렇게 해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 개를 다 선택 중간중간 다 선택해버리게 되면 세 개 다 겹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여러 번 해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끝분 정렬, 왼쪽 오른쪽 끝 정렬 또는 상하 끝 정렬, 아니면 중간 정렬 이런 것들은 모델링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설정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오늘도 한번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작업 평면 도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작업 평면 도구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해당하는 세이프를 선택을 해서 이 해당하는 면을 임시 기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 상태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늘색의 바탕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하늘색의 바탕 위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세이프를 갖다 놓다 하더라도 세이프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세이프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 위치 값이나 세이프 위치 값, 크기 값 같은 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눈금자 도구를 사용을 해서 값을 맞추게 되고 일단의 기준이 이 바닥 면, 흰면, 파란색 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평면 도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작업평면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상자의 윗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자의 크기가 약 한 20mm 정도 위에 떠 있다 그러면 그 윗부분부터 해서 임의의 0이라는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상이라고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기준면을 바꿔주는 거고 이거는 그냥 Z축값만 바꿀 수 있는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각도를 90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X축, Y축, Z축의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뭐 이쪽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면을 임시 기준으로 해서 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면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체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평면 도구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작업평면 도구라고 하는 부분은 그 해당하는 객체의 위치를 바꿔주는 임의의 기준이죠. 시작하는 위치를 바꿔주는,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시작하는 위치를 바꿔주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평면 도구까지 기존에 사용했던 도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약간의 응용 작업 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작 부분은 쉽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쉽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과제를 하나씩 또 던져 보겠습니다. 과제는 수업 시간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게 되는 이메일을 이용해서 주시게 되면 출력도 또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팅크캐드 화면 열어봐 주시고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하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디자인 들어가 주시고요. 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3D 디자인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서 도장 1이라는 게 있네. 네, 맞습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이고요. 이미 저는 이제 뭐 수업하기 전에 항상 새롭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으니까 이상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론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어폰 꽂고 보고 듣기만 하시면 되는 수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직접 해보셔야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게 연습이 되셔야만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의 어떤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반복한 연습이 없다 그러면 반복된 연습이 없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상태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창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팅크캐드를 열어서 놓으셔가지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수업 중에서 10번째 시간, 11번째 시간, 12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베이스를 진행을 하면서 방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팅크캐드라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시간이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존에 이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조금 더 높여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반복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화면, 팅크캐드 화면 실행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도장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맨 위에 나와 있는 제목 부분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런 부분 선택하셔가지고요. 자, 여기는 도장이라고 바꿔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팅크캐드 화면 왼쪽 상단 부분에는요. 왼쪽 상단 부분에는 이름 칸이 있고 그 이름 칸에는 도장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는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뭐 이게 뭐 조금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제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만 진행을 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똑같이 해드리고 저를 또 따라와 주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 결과물이 오늘 또 같은 경우도 크게 뭐 어려운 결과물 아니기 때문에 금방 복귀하는 게 가능합니다만은 점점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다수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다수의 분들이 똑같이 따라와 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약간 어려워져 가지고 포기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다 똑같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저기 나와 있는 세이프들 중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세이프에서 중간중간 보시게 되면 튜브라고 있어요. 자, 튜브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작업 평면 위에다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에 튜브를 갖다 놨습니다. 자, 튜브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튜브를 갖다 놔주시고요. 자, 튜브의 크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크기를 알고 수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크기를 알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눈금자 도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눈금자 도구 사용을 해서 클릭하고요. 바닥을 한번 딱 찍겠습니다. 작업하면 찍고 나니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튜브의 사이즈 20mm, 20mm, 높이 10mm짜리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 두께가 지금 2.5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즈의 튜브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제가 벽 두께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벽 두께도 바꿀 거란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제 요것만 조금 확대해서 보는 작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F, 피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마우스 휠 버튼입니다. 마우스 휠 버튼 사용하셔가지고 줌인 줌아웃 그다음에 마우스 휠 버튼 꾹 누르셔가지고 패닝 해서 지금 여기 옆에 속성창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셔가지고 작업하시기 편하게 화면을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성창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 튜브의 사이즈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장에 찍혀지는 테두리 부분 있죠? 그 테두리 부분을 이 튜브로 완료를 할 거거든요. 자, 일단은 사이즈는 X축, Y축 50mm짜리 X축, Y축 50mm짜리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께값. 이 테두리의 두께값을 3mm로 하겠습니다. 두께 3mm짜리 테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벽 두께 값을 2mm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만들어진 것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Y축값 50mm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X축값 50mm 해줬고 Z축값 3mm 해줬습니다. 그리고 벽 두께를 2mm로 해줬습니다. 자, 요것의 용도는 뭐냐면 도장의 밑바닥인데 테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하트 표시 같은 게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요 과정을 잘 응용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약간 요걸 응용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
여기 도구들 중에서, 세이프들 중에서 튜브라는 세이프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튜브라는 세이프의 사이즈는 Y축값 50mm, X축값 50mm, 그리고 Z축값 3mm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벽 두께도 2mm로 바꿨습니다. 일단 튜브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하트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클릭하셔서 하트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랑 표시를 이렇게 찍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들은 유치하지 않게 만드셨으면 크리에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새롭게 가져온 하트에 X축, Y축은 손대지 마시고요. Z축 값만 3으로 바꾸겠습니다. Z축 값만 3으로. 자, Z축 값만 3으로 바꿨고요. 자, 그러면 Z축 값 3이 되어 있는 하트 하나하고, 그 다음에 X축, Y축 값 두께 3으로 되어 있는 튜브 하나하고, 튜브의 두께는 2mm로 바꿨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하트를 이 튜브의 중간에 넣는 작업을 할 텐데요. 자, 하트를 튜브의 중간에 넣는 작업은 정렬 기능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하트가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튜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트하고 튜브하고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중간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 도구 사용해 주시고요. 자, 정렬 도구 사용하시고 X축 중간점 찍어주시고 Y축 중간점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X축, Y축 중간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정렬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9개의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9개의 점 중에서 조금 전에 맞췄던 게 X축 중간점, Y축 중간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의 색깔이 지금 보시게 되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있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현 상태에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점은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축 중간, Y축 중간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트하고 튜브하고 이 두 개의 세이프가요. 이 두 개의 세이프가 일단 같은 형태로 같은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부터 사용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돌려보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하트가 지금 보신 것처럼 원 안쪽에 하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 딱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 하트 또는 이 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보게 되면 잘못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원이라는 튜브 도구하고 하트 도구하고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두 개를 마우스로 딱 끌어주고요. 그룹하라는 기능을 하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색깔도 살짝 변했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상태에서 하트하고 튜브하고 떨어져 있는 것 보이시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한 개의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하트를 선택해서 움직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튜브를 선택해서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기능은 나중에 여러분들 하실 것 중에서 관절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응용하셔가지고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개체들, 세이프들을 이용을 해서 두 개 이상을 겹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세이프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간격을 주고 한 개의 세이프가 되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어떤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얘네는 떨어져 있지만은 한 개의 세이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룹화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일단 이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요거 보실 때도 보시면은 마우스 이용해서 예, 이렇게 돌려 보신다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뷰 큐브죠.
뷰큐브 사용하셔가지고 뷰큐브를 돌려서 보실 때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뷰큐브의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뷰큐브를 클릭을 해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움직여지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홈 누르시고 작업하시는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홈을 눌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형만 세이프 선택을 하셔가지고 키보드 F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요만큼 됐다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살살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영상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봐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서 요 면 바로 위로, 그러니까 하트의 두께가 3mm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튜브의 두께가 3mm가 되어 있는데 요 위쪽으로 가능하면은 이 튜브의 둘레하고 똑같은 둘레의 손잡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옆에 보이시는 세이퍼들 중에서요. 세이퍼들 중에서 포물면이라고 있습니다. 포물면이라는 세이프가 있는데요. 이 포물면이라는 세이프를 여기 위쪽에도 올릴 텐데 올려서 손잡이 형태로 쓸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일로 옮기실 때 얘 두께가 지금 3mm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옮겨서 눈금자 사용을 해서 3mm 맞춰가지고 옮기셔도 돼요.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작업평면 도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작업평면 도구를 쓰게 되면 현재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영면을 만들어 버리고 임의의 위상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임의의 위상에다가 이 포물면이라는 것을 갖다 놓게 되면 그대로 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평면 도구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트 위쪽에서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던 작업 평면이 노란색, 주황색 쪽에 작업 평면 형태로 바뀌게 됐고요. 이미 작업 평면이 원래의 작업 평면보다 Z축으로 위로 3mm 올라온 상태에서 새로운 위상, 새로운 0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물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보면 클릭을 해서 이 하트 위쪽에다가 대충 갖다 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정확한 위치는 정렬 도구 사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대략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 손잡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가져온 포물면에 대해서만 Y축 값은 50mm. 자, 그리고 X축 값도 50mm. 자, 그리고 손잡이로 만들어주게 되는 조금 길어야 되니까요. 여기 Z축 값은 100mm로 하겠습니다. 100mm, 뭐 10cm밖에 안 되니까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휠 버튼 돌려서 줌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요것하고요. 밑에 있는 하트로 만들어져 있는 도장의 바닥면, 찍혀지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면하고 두 개가 딱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요. 붙이면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대충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위상이 지금 일단, 요 하트 윗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특별히 옮기지 않더라도 지금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치값이 0으로 나와 있는데, Z축 위치값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딱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붙었습니다.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간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포물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앞에 만들었던 원하고 하트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를 같이 선택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정렬 도구 사용해 주시고요. 정렬. 자, 정렬 도구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X축하고 Y축 값만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Z축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X축 중간, 그 다음에 Y축 중간 선택하시고 나면 중간에 딱 붙게 돼요. 자, 그리고
작업평면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바닥면을 클릭을 하시고 나면 작업평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트, 그 다음에 튜브, 그 바로 위에 포물면이 올라갔네 라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면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뷰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직교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직교뷰 평면도 선택 딱 하시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딱 정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줌인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떨어진 게 보일 거잖아요. 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이용하셔가지고 마우스 펜 버튼 사용해서 펜이죠. 중간에 휠 버튼 누르셔가지고 꾹 누르셔가지고요. 계속 확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돌려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틈이 딱 메꿔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포물면으로 만들어진 것하고 튜브하고 딱 붙어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우스 사용하셔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여기 대충 완성이 됐구나 라고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출력 전에 또 하나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우스 사용하셔가지고 위에 포물면과 밑에 있는 하트하고 튜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룹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개의 색깔로 바뀌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네, 이제 이 객체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이프가요. 지금 작업했던 것은 하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트에 튜브 그리고 그 위에 손잡이로 포물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도장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팁 내지는, 과제를 하나 또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수업 자체가 3D 모델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데 주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내 전공과 관련된 어떤 도구를 만드셔도 되겠고요. 내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어떤 도구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출력해서 끼워보는 그런 기쁨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그대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끝나요. 그런데 창의력이랄지 아니면 응용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11주, 12주, 13주 넘어오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13주부터는 약간의 어떤 응용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장을 하시면서 도장인데 왜 이름이 안 들어갔을까? 라고 했던 그런 조금 의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의심도 풀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실 부분은요. 제가 도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도 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팅크캐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도장을 만들어서 도장의 윗면을 이렇게 돌려봤다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사이즈나 크기 같은 거는 다 똑같은 상태고요. 그리고 맨 아래를 보니 그냥 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글자가 들어가도 똑같이 하면 될까요? 네, 글자가 도장으로 찍혀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하트를 처음에 쓰고 도장 형태를 만들었을 때 의도는 어쨌든 좌우를 바꾸더라도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하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좌우를 바꾸더라도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하트를 사용을 했는데 자, 이제 글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서류 작업을 한다거나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할 때,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는 대충 다 보면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도 도장으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참 잘했어요랄지 뭐 이런 뭐 웃어요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재밌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도장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 실습 부분은요,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따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 실습에 대한 내용은 우선 요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글자가 지금 네 자가 나와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위쪽에 나와 있는 이름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런 이름, 한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이름이다라고 확인되실 겁니다. 근데 밑에 글자도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뒤집어져가 있죠. 플리핑이라 그러는데요. 뒤집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자, 요 이름이라는 글자가 도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고요. 실제 잉크를 묻혀서 바닥에 찍었을 때의 이름이 나올 게 정상적으로 이름이 나올까? 아니면은 밑에 게 밑에 있는 글자 형태로 되었을 때 출력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출력한 도장을 가지고 찍었을 때 정상적인 글자가 나올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플리핑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리핑이라는 기능 아직 쓰지는 않았거든요. 쓰지는 않는데요.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겠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요. 플리핑을 주로 굳이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글자로 바뀌어지는 부분, 글자를 좌우로 바뀌어지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도장 작업을 했던 공간이고요. 홈 버튼 공간에서 이번에는 평면도 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사용을 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글자를 갖다 놓기 위해서 텍스트 가지고 오고요. 이 텍스트의 문자 부분에서 이름이라고 넣겠습니다. 한글로 이름이라고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 글자를 일단 좌우로 바꾸는 부분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이 세이프를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 네, 화면 위쪽에 가시게 되면 대칭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대칭. 클릭을 해보시면 대칭하기 위한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칭하기 위한 화살표 밑에 걸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름이랑 위치가 딱 바뀌게 돼요. 자, 일단은 위치 바꿀 수 있는 부분, 약간 플리핑할 수 있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꼭 저 대칭 도구를 쓰지 않더라도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끝부분에 있는 점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반대로 가시게 돼도 대칭이 됩니다. 네. 대칭이라는 기능은 두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대칭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도장을 찍히면 제대로 도장 글자가 나올지 저렇게 하면 될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진행했던 도장에서요. 도장에서 하트 들어가 있는 도장은 그냥 여러분 연습하는 걸로 끝내주시고요. 하트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도장을 만들었다라고 하실 경우에 제가 출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본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뭐 이성 친구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의 이름이나 이런 거 넣어서 뭐 행복한 가족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셔가지고 넣어주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뒀다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메일 주소 이미 공개가 되었으니까 혹시 또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메일 주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도장에다가 하트는 안 됩니다. 하트는 안 되고 하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트만 있는 건 안 되고요. 이름을 넣으시거나 하셔가지고 도장을 다 만드시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 전화번호로 카톡을 주시게 되면 제가 출력에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